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장우진입니다. 전자공시는 이제 흔히 다트라고 많이 해요. DART라고 하는데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면 전자공시를 치셔도 되고 다트라고 치셔도 되고 바로 이제 위에 사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일단 막막하실 텐데 일단 이 전자공시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공시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공시라고 하는 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기업들이 보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업에서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경영 상황이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내부자 경영진들이 지금 주식을 사고 팔고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야 라는 내용도 있고, 수주를 받았어 아니면 수주가 취소됐어, 이렇게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꼭 이제 투자자들한테 알려야 하는 모든 내용들이 공시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뉴스로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뉴스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모두 올라오는 건 공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알고 싶다 또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동향들을 전반 체크하고 싶다 이렇다 그러면 공시를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선 쪽이 좋다고 할 때 이런 동향이 물론 다른 쪽 뉴스라든가 아니면 신조성과라든가 이런 동향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공시 쪽에서 갑자기 조선주들의 수주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 수주가 막 올라오면서 그럼 조선주 쪽에 뭔가 변화가 있네 라는 그 느낌이 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이런 느낌을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 때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수주가 꽤 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공시돼서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이나 산업의 동향을 볼 때 전자공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에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업보고서예요. 사업보고서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사업보고서라고 하는 건 분기별로 회사가 우리의 회사 경영사항을 발표하는 자료인데, 거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는 어떤 신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영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꾸준하게 업데이트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업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게 뭐 장비 업체들이라든가 어떤 특정 기업군이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최근을 본다 그러면 화장품 기업들이 작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었고, 최근에는 음식료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산업군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 산업에서 뭔가 변화가 크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의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게 이제 사업 보고서만 보는 게 아니고 사업 보고서의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는 게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오늘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삼양식품을 먼저 보면요. 삼양식품에 보시면 여기 분기 보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업 보고서라고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분기 보고서가 이제 3월과 9월에 나오고 반기 보고서가 6월,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가 연말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통칭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명칭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통칭에서 이제 사업 보고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일단 분기 보고서에서 삼양식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사업의 내용이에요. 이게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숫자를 보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개요를 보면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연결회사라고 나오죠. 연결회사,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를 포함해서 우리 회사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회사별로 다르긴 한데 이 회사는 지금 매출액과 매출 비중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삼양식품은 면 스낵 제품이 지금 비중이 2% 정도 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삼양식품은 라면 회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에 집중을 해서 보면 되고, 라면 실적이 좋아지냐 이걸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실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업 보고서 내용의 재무제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재무제표가 바로 이 사업 보고서 내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 내에 2-1, 2-2, 2-3, 2-4 이렇게 나와 있고 3까지 나와 있죠. 보시면 이거를 다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연결 현금 흐름표, 연결 이제 주석. 이 특히나 이제 이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익 관련된 부분은 이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우리의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1분기 실적이었기 때문에 1분기 여기 64기라고 나와 있는 건 64번째 회계연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설립된 지 64년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봤을 때 여기 누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1분기니까 사실은 이 데이터가 동일한데 2분기, 3분기가 되면 1, 2, 3분기 이렇게 누적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3개월이라고 나오는 건 딱 그 분기에 해당되는 실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63기라고 하는 게 23년 1분기일 거잖아요. 23년 1분기의 매출액이 2,456억 원입니다. 근데 2024년 1분기의 매출액이 3,857억 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매출액이 지금 50% 이상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0억 이상 성장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삼양식품의 실적이 매출액이 굉장히 좋아졌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고, 특히 여기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239억 원, 238억 원대에서 800원대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3배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삼양식품 쪽에서 실적에서 어마어마한 모멘트가 생겼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이제 1분기 제가 분기 보고서를 열었지만 그 전 분기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건 이미 확인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게 보였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적을 보면서 실적이 변화했을 때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네이버 증권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전년과 비교해서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주석에 들어가서 보는 내용들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석에는 우리가 이 재무제표 관련해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게 비용인데, 비용의 성격별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건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는 쉽게 이제 볼 수는 없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용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같이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원재료 및 상품의 종류가 전분기 1,400억에서 이번 분기 1,500억.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게 재고자산의 변동과 원재료가 합해서 이제 원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전년 동기에서 1,300억인데 이번 분기에는 1,600억 정도가 들어갔네. 근데 아까 혹시 매출 기억하세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2,400억대에서 3,800억대로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 좋아졌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과 이 비용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조사하게 되면 우리가 이 비용을 통해서 이 회사가 실적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월급을 벌었어요.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1,2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 수중에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출과 더불어서 비용의 통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은 이제 분명히 주석에 와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외에도 이 회사가 실제로 이제 차입을 했다 그러면 차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부자들과 그러니까 연결 회사라든가 관계 회사의 뭐 어떤 자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이 회사가 뭐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몇 년 주기로 어떻게 되는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석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는 이 주석들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리스크를 딱 점검한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한다고 하면 외상 매출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상 매출이 발생했을 때 매출은 매출이죠. 그럼 나는 손익은 계산하고 있을 거잖아요. 언젠간 돈이 들어오겠지만 난 이만큼 돈을 벌었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한테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현금,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계산하고 있는 매출과 이익인 거고, 실제로 현금이 외상 매출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하는 이건 이제 현금 흐름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매출을 확인하는데 외상 매출을 낸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이익이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 이익은 잘 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회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매년 잘 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영업을 강화하다 보면 매출 채권이라든가 재고 자산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빼고 갑자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 빼고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영업 현금을 계속 못 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고, 또 다른 거는 주석에서 봤을 때 전환사채라든가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사채 같은 걸 검색할 수 있어요. 지금 삼양식품에서 검색해 보면 아마 없을 거예요.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전환사채 같은 걸 검색했는데 이 회차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전환사채라는 신주인수권 사채를 많이 발행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자금 조달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자금 조달을 계속해서 채권을 통해서 할 일은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그래서 이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조달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나 이 신주인수권 사채가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회계감사인의 감사 의견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감사 용역 체결 현황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감사인이 지금 3일 회계법인에서 이제 안진 회계법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럴 때처럼 회계법인이 바뀔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 회계법인이 바뀌었을 때 갑자기 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는지, 그리고 이 수행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이제 막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수나 이 시행 시간이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뭐 2배, 3배, 시간 같은 경우에도 뭐 2배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 회사가 조금 미심쩍은데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어. 근데 이 회계법인이 돈을 받는 건 시간에 비례해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면 감사계약에서 돈도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회사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분기나 반기 보고서 이런 시그널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 회사는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회사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시고 그때는 주석이나 아니면 재무상태표 쪽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공시에서 보면 기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회사가 시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우리 경영이 안 좋은데 시설 투자하는 회사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 상황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시설을 늘렸어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시설 투자를 마무리하는 구간에서 얼마만큼 실적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치가 붙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고, 그다음에 수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수주가 쌓이면 미래 이익이 좋아지겠구나라는 걸 또 역시나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실적 성장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시라고 보면 되고, 사업 보고서 상에도 보면 수주 잔고, 그러니까 물론 수주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10% 매출의 10% 미만이 되는 수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 공시 대상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수주 잔고를 얘기해 준다 그러면 수주 잔고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가 이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 보고서상에서 이런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삼양식품에서는 면 관련된 사업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 회사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주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별로 의미 없는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의미 없는 사업에서는 이익이 좀 꺾이면서 성장하는 사업에서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재무제표만 보는 네이버에서 보는 재무제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걸 까봤을 때는 성장하는 산업에서 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밸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DI 동의를 얘기를 드리는데 DI 동의를 보면 원래 동일 방직이에요. 그러니까 본업은 방직 사업이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방직 사업은 재미없네 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근데 이 방직 사업 말고 이 회사가 자회사 중에 DI 동일 알루미늄이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인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 재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 알루미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전체 실적에서는 두드러지지 않게 보였지만 이 동일 알루미늄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DI 동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주가가 굉장히 올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전체 사업부 내에서도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공시에서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A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공시죠. 왜냐하면 기업이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합병하면 이 회사의 실적이 더해질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본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인수를 통해서 실적이 얼마나 증가할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 잉그리디언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인수 공시가 있었어요. 보시면 이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 1월 25일에 이 정정 공시가 있기 때문에 나오긴 한데 원래 공시를 한번 볼게요. 눌러보시면 아까 기재 정정이 나왔었고 여기 왼쪽 위에 눌러보시면 11월 1일에 처음으로 공시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사항 보고서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근데 이 회사를 한번 보면 이때 공시를 한번 살펴보죠. 인그리디언 코리아라고 하는 전분 제품, 그러니까 이게 녹말이라고 하는 이 가루를 판매하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나오죠. 근데 이 회사를 3,840억 원에 인수했는데 그 당시에 사조대림의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사조대림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하죠. 왜 특이하냐? 이 회사의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 상황이 나오는데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90억 적자였고 그 전에 36억, 82억 순이익이 났던 회사예요. 그런데 3,800억을 주고 인수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PR이 뭐 20배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싸다고 하는데 뭐 적자 말고 이때 이익이 났을 때를 보더라도 뭐 80억이 났다고 해도 20배라고 그러면 1,6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비싸게 샀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죠. 찾아보면 첨부 선택에 보면 여기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의견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를 눌려보시면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외부 평가 기관이니까 이 회사가 실적을 추정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적 추정했을 때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해 보면 그때 우리가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 대림이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도 매수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밑에 보셨을 때 여기 이제 실적 추정한 게 보이죠. 여기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당시는 이제 11월이었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와 있고 추정치는 23년 4분기와 24년부터 28년까지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매출액을 보면 2022년에 4,600억이었는데 24년 4,500억, 25년 4,690억.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걸 보진 않은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 단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영업이익이 2022년 이제 세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124억 적자인데 2024년에 갑자기 597억이에요. 자, 이렇게 번다고 했으면 여러분이 이걸 인수하는 회사라고 할게요. 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요. 근데 감정평가 기관이 갑자기 597억이라고 평가한대요. 여러분들은 이걸 무조건 인정하실 건가요? 이상하잖아요. 적자를 봤는데 이렇게 이익 본다고?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변화하지? 를 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잉그리디언이라고 하는 회사가 글로벌리 굉장히 큰 음식료 회사고 잉그리디언 코리아는 국내의 자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잉그리디언 코리아로부터 로열티와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수취합니다. 근데 그 수취하는 게 만약에 M&A가 돼서 사조대림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그게 사라질 거잖아요. 그만큼이 빠지는 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600억대 가까이 증가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2024년부터 사조대림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겠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얼마만큼? 영업이익이 600억만큼은 적어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조대림이 기존의 이익은 얼마였지? 라는 걸 또 확인해 보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기 보고서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사업 보고서 내용을 볼게요. 사업 보고서에서 연간으로 이 회사가 얼마를 벌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286억을 벌었습니다. 2022년이 976억, 977억 정도였으니까 여기서도 한 20% 성장한 거예요. 본업도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역성장을 조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영업이익이 아까 600억 정도가 더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800억, 1,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사조대림이 이렇게 이익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3,800억 원래 시장보다 더 큰 회사를 인수했고 여기에 이익이 이렇게 빨리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평가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차입을 했다고 하지만 아까 600억 정도 버는 회사라 그러면 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차입을 금방 회수할 수 있을 거거든요. 한 4, 5년이면 회수할 수 있을 거니까 이거를 다 갚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회사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가 언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냐? 1분기 실적이 딱 보이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도 조금씩 움직이다가 1분기 실적에서 실제로 잉그리디언 코리아에서 이익이 나오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사는 미래 이익 성장률의 함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음식료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수출 기반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었고
그 중에 또 하나의 모멘텀이 김밥이었거든요. 근데 사조대림도 김밥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밥에 대한 성장성을 이제 부각받으면서 사조대림에 대한 평가 자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한 38,000원, 9,000원대의 주가가 최근에 보면 한 7, 8만 원, 9만 원까지도 올라서요. 이 작년 11월부터 거의 한 7개월 정도 만에 오른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볼 수 있는 게 전자공시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이제 먼저 보고 기다릴 수 있는 투자,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시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겁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KBA 투자증권에서 스몰캡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개인 투자를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고전했어요. 예전 제 생각처럼 막 수익이 안 나고 해서, 그러면 내가 다시 뭘 봐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계속 고민하고 뭐 보고서를 볼까, 뉴스를 더 많이 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베이직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찾아본 게 전자공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공시에는 기업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기업 내용이라든가 경영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점검하다 보면 결국은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전자공시에 주목하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전자공시를 보면서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과 전자공시 관련된 내용들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주변 지인들이 이거 그냥 우리만 보기는 아깝다, 그러면서 블로그에 한번 올려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처음으로 2021년 정도에 올리게 됐고, 그 이후로 정말 거의 매일, 코로나 때 아팠을 때 빼고는 거의 매일 3년간 전자공시 관련된 내용을 매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자공시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좀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공시들이 의미가 있고, 어떻게 공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전자공시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책으로 알려드려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